오늘부터 인생이막 사용 설명서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주 1회 우리가 인생 이막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고민들, 차마 주변에 쉽게 묻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인생 이막 고민 상담소 코너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프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 A. 그래도 내 집에서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잡고 끝까지 지낸다. 선택 B. 자녀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내 발로 요양원을 찾아간다. 이 질문 앞에 서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이 서글퍼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택의 상황이 오면 요양원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슬프다고 할 이 선택. 하지만 여기엔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저만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1장. 왜 요양원을 선택했는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든든해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실버타운이야 마음이 편하겠지만 요양원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가는 곳이기에 느낌이 전혀 다르죠. 솔직히 저도 뉴스에 나오는 좋지 않은 시설들 이야기를 들으면 겁도 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아이가 정말 예쁠 시기인데 막상 엄마 아빠 몸이 너무 힘들면 그 예쁨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를 달래다 보면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피로와 짜증이 앞섰던 날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다 커서야 그때 조금 더 예뻐해 줄 걸, 사랑해 줄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곤 하죠. 간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아파서 온 가족이 매달려 고생하다 보면 자식 마음속엔 효심보다는 고통과 지침이 먼저 자리 잡을지 모릅니다. 부모를 떠올렸을 때 고통스러운 간병의 기억만 남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런 아픈 기억보다는 끝까지 예쁜 추억,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의 가정이 힘들어지는 걸 보며 자식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식과 웃으며 마주보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 이막의 마지막입니다. 2장. 내게 맞는 시설은 어디일까? 자,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요양원, 실버타운, 요양병원. 이름은 비슷해도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이 가장 겁내시는 요양원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누군가의 수발이 24시간 필요한 분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죠.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국가에서 등급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평균 월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에 사생활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죠. 그 다음은 우리가 꿈꾸는 실버타운입니다. 여기는 아픈 분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시니어들이 가는 고급 주거지입니다. 호텔처럼 식사가 나오고 수영장, 취미 교실이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등급 혜택이 없어서 100%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 외에도 월 200에서 5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든든한 노후 자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병원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하는 곳이죠.
욕창이나 말기 암처럼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도 월 100에서 500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시설에 가는 게 정말 싫다는 분들을 위한 절충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방문해 목욕과 식사를 도와줍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가정집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나 환경이 갖춰져 있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어떤 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장 세대의 온도차와 자녀의 입장. 이번엔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90대 노모를 모시는 60대도 계실 거고 부모님 부양 문제로 고민하는 4050 자녀 세대도 계실 겁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마치 불효자가 되는 것 같은 죄책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부모를 시설에 보내?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병으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지고 가정이 불화에 휩싸인다면 과연 누워 계신 부모님이 행복하실까요?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내주는 비용이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자식의 지갑을 보며 미안해하는 마음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죄인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4장 해외 사례, 일본, 미국, 그리고 북유럽의 덴마크.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으며 그룹홈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집 근처 소규모 시설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살며 자식들이 언제든 퇴근길에 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미국은 건강할 때 입소해서 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단지 내에서 거처를 옮기는 CCRC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옮기는 것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안전한 서비스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죠.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덴마크는 어떨까요? 덴마크의 슬로건은 내 집에서 가능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을 짓기보다 집의 문턱을 없애고 24시간 방문 케어 시스템을 촘촘히 짜서 시설에 가지 않고도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이 더 보편화되길 꿈꿔봅니다. 5장,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천천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내주는 비용, 혹은 내가 준비한 자금, 시설인가 집인가 하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대화하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간병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전문 요양원을 택하실 건가요? A와 B 중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녀 입장에서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부모님과의 갈등 이야기도 좋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 외에도 앞으로 인생 이막에서 고민되는 부분들, 주변에 물어보기 힘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 제작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인생 이막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